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유정 소설가의 그 봄봄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강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이고요. 네, 봄봄 전체를 다루고 싶지만 상당히 강의의 내용도 길게 되겠거니와 소설이 길어서요. 어쨌든 되게 긴 장편 소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양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좀 약간 길거든요. 그래서 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적인 어떤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는 거로 어쨌든 교과서에 있는 감상다지기 있는 부분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2 비상 한철우 감상다지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3단원 한국문학의 성격, 그 속에 소단원 2,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 속에 있는 감상다지기에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145페이지 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4번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을 찾아보고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봉산탈춤과 비교해보자. 그러면 포인트는 무엇이냐? 항상 여러분들은 문제가 제시가 되면 이걸 상당히 요약해서 머릿속에 받아들일 줄 아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을 찾아라. 그 다음에 봉산탈춤과 비교해보라 라는 부분인 겁니다. 됐죠? 그러면 웃음 유발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슬쩍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소설은 대릴사위인 나와 장인이 혼인 문제를 겪는 갈등을 다룬 소설이다 라고 좌측에 참고자료라고 이렇게 하면서 봄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시대적 배경이 대릴사위로 이제 남자가 이제 여자네 집에 가서 이제 어쨌든 처갓집이라고 해야 되겠죠?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노동력의 어떤 부재가 있으면 그 노동력의 부재를 좀 해소해 주는 구실로서 남자들이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걸 대릴사위제, 대릴사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주인공인 나가 어쨌든 점순이네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주는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혼인시켜준다고 했는데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인공인 나의 불만이 계속 지속되어 오고 결국엔 장인과 나가 싸우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의 모습이 상당히 우스꽝스럽기 때문에 상당히 해학과 풍자가 녹아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한번 볼게요. 나는 점순이와 성례를 치를 조건으로 장인의 집에서 대릴 사유를 지내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3년 7개월 동안 머슴처럼 일만 시키는 장인에게 불만을 품는다. 그러던 중에 점순이까지 나를 충동질하고 결국 나는 성례 문제로 장인과 몸싸움을 벌인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나가 대릴 사유로 들어왔지만 이 사람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 앞에 많은 친구들이 노동을 견디다 못해 때려치고 이제 성례 를 치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친구들이 여럿입니다. 그 중에 이 친구는 그 다음 차례인 거고요. 네. 자, 열심히 싸우는 부분인 거죠. 이놈아 놔라 나 하면서 이제 장인님이 그러죠. 장인님은 헛손질하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 그러니까 솔개한테 낚아채인 닭의 소리, 그만큼 아주 급박스러운 소리겠죠. 그죠? 놓긴 후에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려 생각하고 짓궂게 더 댕겼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나긴 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할아버지 놔라 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아주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장인은 절박한 마음에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름. 해학적. 네, 자습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야말로 해학적이죠. 왜냐면 웃음이죠. 이게 풍자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서 어떤 비꼬의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려는 어떤 의도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저 웃음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해학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니까 점수나 하면서 점순이를 불렀어요. 자, 이 악장의 안에 있었던 그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아무래도 이 악장이라는 것은 악을 쓰면서 싸우는 것이라고 좌측에 써 있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어쨌든 장모님과 점순이가 와야 되겠죠?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어쨌든 당신의 남편이니까 당연히 그 장인님의 어떤 그 편을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서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필기할 것까지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다들 뭐 봄봄이라는 소설을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점순이가 시험을 딱 낚아채지 뭐해? 빨리 성례시켜달라고 닥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답답한 남자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대충 그런 비슷하게 점순이가. 때문에 주인공인 나는 상당히 우직한 성격이거든요. 순박하고. 네. 그래서 그 말을 또 고지고대로 믿고. 사실 점순이도 그 말이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당장 이렇게 정말 필사적으로 위아래 우덜은 아랫사람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미친 듯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점순이는 어쨌든 본인의 아버지 편을 들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주인공인 나는 그때 수염 자화차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멋지게 싸우고 있는데 내 편 들어주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근데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는 난 그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라 해놓고 이제 와서는 달려들면 아이고 뭐니 이 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라 놓고 이제 와서는 달려들며 이 부분에다가 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순이의 이중적인 태도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뭐니 이 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내 귀를 뒤로 잡아 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 자, 당황한 것이죠. 그죠?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등신이 된 거죠. 그야말로. 그죠? 어쨌든 여기 밑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과 달리 점순이가 제 편을 들지 않아서 당황했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오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리조졌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 하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 얼굴만 계속 쳐다보았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표현하자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망연자실이에요. 망연자실. 사자성어로 얘기하자면. 그죠?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어 멍한 나 라고 자습서에 쓰여 있습니다. 자,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설이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어쨌든 자습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아까 말했지만 바지가랭이를 잡고 늘어졌을 때 그때 장인이 말한 그 내용이 포인트죠.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에게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부분. 그러면서 아주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대리사위인 나에게 할아버지라고 불렀을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 이 부분이 웃음을 유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산탈춤과의 비교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봉산탈춤과 비교해보자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국 문학에서 해악이라는 전통과 특질이 특정 관련한 작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다양한 작품에 걸쳐서 계승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적 배경으로는 봉산탈춤이 더 오래된 작품인 것이고, 그 다음에 김유정 씨의 봄봄이 그 뒤에 나타난 작품인데, 그게 계속 우리나라 문학의 어떤 특유의 어떤 특질인 것인데, 이게 계승되어 왔다는 것이죠. 뭐가? 해악이라는 요소가. 네. 해악이라는 요소가 계속 계승되어 왔다더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핵심 정리는 하고 돌아가는 게 좋겠죠. 그죠? 자, 핵심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갈래는 단편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소설입니다.
해학적이죠. 우스꽝스럽습니다. 향토적이죠. 농촌 소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토적이겠죠. 대리사인 나와 장인의 속내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 산골남녀의 순수한 사랑. 개인적으로 뭐 김유정 씨의 소설을 참 좋아해요. 예, 여기에는 어떤 우울함도 없고 상당히 재밌고, 네, 힐링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특징, 비속어와 사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토속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뭐 수업 중에도 많이 얘기하긴 했지만 비속어, 사투리 중에서 특히나 사투리 등장하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향토적이다 아니면은 뭐 지방색이 드러난다. 지방색. 그 다음에 뭐 현장감이 느껴진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결말을 절정 속에 삽입해서 극적 긴장감과 해악성을 높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뭐 봄봄이라는 소설을 읽어본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거예요. 그 요게 절정 부분이 그러니까 장인님과 그 다음에 나가 그 싸우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간에 어떤 결말을 집어넣거든요. 다 싸우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갖다가 중간에 삽입시킵니다. 싸우고 있는 장면 중간에 이 다음에는 뭐 너를 갖다 꼭 성례시켜주마 하면서 이제 그 다쳤던 상처 부위를 갖다가 이렇게 막 쓰다듬어주고 막 치료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때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장인님의 뭐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붙잡았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에 이제 그런 그 절정의 내용을 갖다가 끝부분에 절정의 내용을 갖다가 그 아까 우리가 수업했던 부분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절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그러니까 여기에 절정 이 둘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속에다가 결말 하나를 살짝 여기다 시간적으로 맨 끝에 이야기를 여기다 결말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긴장감과 해악성을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죠?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그리 길지 않은 강의이니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그 동영상 강의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그 학습 활동도 꼭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감상의 정리, 지식 창고 뭐 이런 것도 빠짐없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것들 다 보면 결국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빈칸 채우지 못했던 그런 그 학습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업로드 하도록 할 테니까 빈칸 잘 채워 넣으시고 네. 그러면 공부가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분명 따르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네, 좋은 결과 가지고 선생님과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